안녕하세요. 정문일팀 황철중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리플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리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이라고 하는 이런 코인을 한번 볼게요. 알파 코인이죠? 보게 되면 원리는 전 똑같다고 봐요.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편은 참 많이 이야기를 하죠. 흐름. 왜 흐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누군가가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상방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가격이 그죠? 이 가격이 높아져야만 수익이 나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내재적 가치가 좋지 않으니까 수급 논리상 누가 던져나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전저점을 깨기 전에 그보다 비싸게 산다라고 하는 흐름은 반대로 말하면 내재적 가치가 어떤 상승적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추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고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누군가가 저점보다 전저점보다 높게라도 사주면서 위로 가격을 끌어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있고 이 얘기는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힘 있는 세력이 올릴 수도 있겠다. 추정해 보는 거죠. 반면 고가가 자꾸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고점을 넘어가기도 전에 누군가가 자꾸 팔으니까 전저점을 깨면서 계속 내려가는 형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재적 가치가 부응하지 않으니까 내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나간 차트지만 우리가 이런 걸 잘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일봉이잖아요. 일봉인데 내려오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던 지점 그러면서 저점을 높아가면서 우상향 틀어진 지점 우리는 여기를 변곡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죠? 그 다음부터 급등을 한번 했죠. 그리고 또다시 계속 내려오기만 하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바뀌기 전에 이 흐름은 아직 깨진 않았어요. 이 흐름은 그쵸?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바뀌었죠? 올라갔다가 다시 눌러주는데 다시 지지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고 보면 저점을 높여갑니다. 이렇게. 높여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흐름이 생긴 거죠. 우상향이라고 하는 이 흐름. 색깔을 달리하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게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틀어졌던 그 자리가 또 생각이 나죠. 보여지죠. 표현이 되죠.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는 고점이 낮아지다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바뀌었던.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곡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싸게 던지다가 아니야 이제 그만 멈춰 이 자연스러움에서 내가 멈춰줄게. 그런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내려가다가도 그래서 저점을 다시 높이면서 이 흐름을 깨면서 아니야 올라가 이렇게 돼버리면 흐름을 누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누가 이거를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매집이 아니더라도 주가의 흐름을 우상향으로 틀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수급의 논리가 우상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논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리플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여기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쯤 되겠죠. 이쯤 되면 거기가 한 1300원 선을 이제 깨지만 않는다면 이 자연스러움을 그 자연스러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봤을 때 이렇게 그죠? 계속 높여가는 그림이었죠. 그리고 또 높였고요. 그리고 또 높였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깨지 않은 여기 그 가격대 한 1300원대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리플은 이 흐름대로 가면서 전고점은 갱신해 나가지 않겠냐. 그리고 올라갈 때 열리는 공간이 2,000원 이상으로 열려 있고 만약에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폭발적으로 가면 어딘가는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위치를 봤을 때는 어디까지 열리느냐. 이렇게 통상에 보면 2,400원에서 이게 3,000원 선까지도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수렴을 해서 이렇게 깨졌을 때도 그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밀렸지만 반면에 이게 돌리는 모습에 그리고 왔다 갔다 한 이 구역을 가만히 봤을 때 우리가 추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단가가 한 이 정도가 됐을 가능성이 누가 이걸 대량으로 샀다라고 하면 돌리는 모양을 가정한다면 그리고 대량으로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에 공감된 자리니까 이 흐름만 깨지 않는다면 얘는 파동을 치면서 누군가가 이끌으면서 적어도 2,000원 이상까지는 움직여 보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리플은 현재 제가 황 대표 방송을 뭐 몇 번 들으셨다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열려 있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3,000원대까지 열린다. 그 다음에 가는 자리 2,000원 초반대 하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파동으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 있으니 3,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충분히 3,000원, 1,300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공간이 열려 있어서 리플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들고 가는 거. 그리고 없는 분이라면 3,000원대를 지지하는 거 보고 샀다가 만약에 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 1,000원대까지 또 밀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요걸 보고 3,000원 부분만 지지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시고 물으신 것 같아요. 그죠? 말씀하신 거 보니까 1,400 얼마라고 하신 것 같아요. 1,422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422원이면 한 이쯤 되는 거죠. 아마도 여기 넘어가면서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기 넘어가면 매우 뭐 제가 참 좋아하는 자리긴 하죠. 이 자리.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한 9% 10% 수익 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대로 간다면 이렇게 열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우 잘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물으신 게 너무 잘하셨잖아요. 그죠? 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근데 이제 파동의 범위를 하나 더 늘려볼게요. 뭐냐면 주봉으로 확대해 볼게요. 파동의 범위를 주봉으로 확대해 보면 이 과거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간 적이 있어요. 얼마냐면 4,000, 5,000원대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 흐름을 이렇게 표시하기는 너무 또 왜곡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흐름만 가더라도 2,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자리까지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한 2,000원대, 2,000원 상회하는. 왜냐하면 단순히 이 그림에 큰 저항을 보더라도 여기까지 열려 있고 이 공간 좀 전에 봤던 이 공간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공간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현재 이렇게 열렸죠. 그리고 이걸 넘어간다면 열려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게 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모아서 폭발적으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저점을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가 여기서 그죠? 올리기 시작하니까 머리를 들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재차하면서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또 내려와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수렴을 해서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수렴했다 나가면 이 수렴했다 나갔다는 말은 결국에는 매집이 됐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그렇고 나가는 초기 모습이니까 한 번 더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을 볼게요. 한 달 범위를 좀 더 넓혀보는 거죠. 파동의 범위를 이렇게 넓히면 이렇게 흐름 보이고요. 이렇게 넘겼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틀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한 3,000원, 아니 1,300원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000원 이렇게 봐도 그럼 흐름상을 열려있는 공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열려있으면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공간 자체가 상승 파동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은 한번 관심의 대상이 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아무리 잘못된다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올라왔던 기본적인 자리를 봤을 때는 1,000원까지도 열고 올 수는 있겠죠. 1,000원까지. 왜냐하면 범위를 확대시키니까 이렇게. 약간은 기본적으로 중심에 1,300원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얘는 1,000원과 1,300원 사이의 지지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매집의 단가, 흐름의 파동의 단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단가가 파동의 중심값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약에 이걸 이끌다면 그들의 평균 단가도 거기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놀아줘야겠죠. 만약에 열심히 모아서 그 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끼니까요. 따라서 리플은 1,000원과 1,300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1,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들고 있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2,000원.
그다음 열린 공고는 저기 4,000원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점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코인 중에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가 비트코인 예를 보게 되면요. 이 부분도 많이 질문하세요.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 것으로 봅니까? 했을 때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흐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충 계산해보면 흐름대로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대충 계산해도 이게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 얘기할 때 대표님 어떤 견해를 펼치세요 얘기할 때 이렇게 이 자리를 넘어가면서부터 여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안 기억합니다. 근데 범위를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볼게요. 넓혀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런 흐름만 가더라도 열려있는 공간이 넓어요. 여기가 그죠? 넓죠? 열려있는 공간이 넓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게 파동의 공간을 보게 되면 여기 최소한 1억 900만 원 정도까지는 여기가 최소입니다. 최소. 그리고 열려있는 공간 1억에서 한 1억 4천만 원까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코인의 방향이나 흐름은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좋죠. 지난번에도 황대표가 뭐 별건 아니었지만 이런 얘기를 했죠.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 흐름하고 비례해서 가요.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 볼게요. 이렇게 가로지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 폭대로 가게 되면 한 폭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한 이 정도 됐죠? 그죠? 이 정도? 자, 그럼 단순히 봐도 이번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점은 갱신할 것은 뭐 거의 확실히 된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여기를 열려있는 공간이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열려있다. 그럼 여기가 적어도 여기가 1억은 돼요. 1억 가까이는. 그래서 제가 1억 900만 원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의 범위를 현격히 흐름을만 가지고 봐도 그 정도 공간을 열린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넓어지죠.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펼쳐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코인을 살 때 잘못됐을 때는 내가 또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항상 앞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일봉인데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죠. 뭐라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내려오다가 홍 대표가 그죠? 내려오다가 흐름을 바꾼 자리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자. 그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오버슈팅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내려오다가 흐름을 바꿨지 않느냐. 그러면 이 고가 갱신은 웬만하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 자연스럽게 코인의 흐름은 우상향으로 결정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 공간만 봐도 적어도 이렇게 펼쳐지는 공간만 봐도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 그죠? 흐름의 공간을 보게 되면 여기가 1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그죠? 지금부터라도 한 20, 30%는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흐름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 2, 3, 4, 5번, 6번, 7번 이 흐름은 적어도 안 깼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연스럽게 가다가 오버슈팅이 났어요. 그럼 오버슈팅이 났으면 이 자체를 파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매물 저항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나 여기를 지켜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계속 지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싸게 파는 게 아니죠. 흐름을 올라가서 파는 거죠. 지지 매물은. 반대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이렇게 거기서 충돌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흐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인을 보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그림 하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려있는 공간을 봤을 때는 여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억까지를 한번 내다보고 여기 보시면 7천만 원 있죠? 요거는 여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억까지 열려있는 걸 보고 한번 비트코인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리플하고 비트코인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죠. 내려오던 돈의 흐름이 우상향으로 바꾸는 지점. 그 바꿨다라고 하는 건 돈의 무게가 상승으로 가고 누가 모았다. 파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았다는 개념을 쓰게 되면 그들의 평균 단가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줘야 그들도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참고해서 좋은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지금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